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더 클 전망인데요. 송승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제 공시 가격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공시가격은 보통 우리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매겨놓은 가격이고요. 대체적으로 실거래가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뭐 또 그밖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의 산출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나 주택의 가격의 변화의 측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뭐 많은 개념들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그런 그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서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네, 매년 그 4월 30일 날 1월 1일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2018년에 그 공시가격이 나와 있는 그 상승률이 5.0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좀 다소 증가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서울이 최근 들어서 한 10년 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건축이나 대규모 사업들이 큰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강남권이 가격을 많이 주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이 상승세를 좀 주도를 많이 했다. 거기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이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주변의 개발에 대한 그 투자 수요까지 늘면서 역시나 그 서울하고 세종시가 많은 증가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봤을 때는 전국 모든 것이 오름세를 보이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국의 전체적으로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뭐 낮은 그 수준이라든지 오히려 떨어진 그런 지역도 있는데요. 전남하고 강원 지역들은 평균보다 좀 낮게 상승폭을 가져왔고요. 또 대구하고 부산, 그다음 제주 같은 경우는 사드 여파도 좀 있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좀 타격을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그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경남, 경북, 그다음 울산이나 충남권 같은 경우도 이 그 5개 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 경기가 그렇게 현재 좋지 않은 모습들 로 판단이 되고 또 최근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인구 감소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소 상승률과는 좀 반대적으로 오히려 좀 하락세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즉 이제 강남 3구,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격이 오르면은 사실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네. 가격이 오르면은 자기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지만 또 반대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또 세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하고 이런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그 강남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가격들이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게 8억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9억으로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그 세금적인 부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보유세가 얼마나 늘었는지 전체적으로 아파트 그 변동률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잠실 주공에 있는 그 5단지 같은 경우는 한 270만 원이었는데 396만 원, 한 46.7%가 또 올랐고요. 또 성동구라든지 강남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산출하는 그 가격조차도 실질적으로는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보유세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세제
세제에 대한 개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실질적으로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수를 위한 정부의 의도적 움직임이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그 부담을 제일 많이 갖는 건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부담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많이 오른 곳 같은 경우는 세금이 50%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갑자기 세금들이 이런 폭탄이 들어섰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초반에도 얘기들 예전에 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복지라든지 아니면 세금 같은 세수 확보할 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뭐 세금들을 계속적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실거래가라든지 공시가격들을 격차를 줄여서 세금들을 좀 세수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또 공시가격의 변동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공시가격의 변동은 당분간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돌아가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시가격이 사실 한번 오르면은 그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또 공시가격에 대한 그 현실화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초반 같은 경우는 40에서 50%였는데 지금은 한 60%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런 공시가격의 변동은 뭐 기존에 10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것과는 좀 다르게 조금 안정세를 찾아오고 제일 중요한 그 보유세적인 부분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좀 많이 갖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송승현 소장과 함께 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